아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중개보수 계산 방식에 대해서 거래금액 기준을 이해를 했고요, 이제.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이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죠. 전부가 무효가 아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예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약정이에요. 이 약정은 전부 무효. 근데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약정은 이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입니다.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분양권 매매 중개할 때 우리 개공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금액에다가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보수를 받은 거죠.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착오란 건데 형법상 법률의 착오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거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받아야 된다. 이 판례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는 참고하시는 건데 우리 상가 거래를 중개하면서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상가 보증금 1억짜리 거래금액 1억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가 1억이 있었어요. 개공이 이걸 갖다가 2억 그래갖고 0.9% 때려가지고 180만 원 받은 사건이었죠, 이게. 그래서 우리 개공이 이거 이제 보수초과로 걸려들었는데 고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보수초과로 걸려들었는데 어디까지가 중개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대한 대가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니까 법을 초과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건. 그래서 우리 이거 한 적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판례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실비죠, 이제. 실비는 지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다. 그럼 실비의 한도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뭐가 정한다? 시도조례예요. 그럼 실비에 대해서도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가 틀렸어요. 뭘 기준해야 된다? 당연히 사무소 기준이죠. 우리 분사무소라면 그럼 어디 기준해야 돼요? 분사무소 기준이요? 주된 사무소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그럼 실비 한도에 대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라는 게 두루뭉실하게 정해졌다 그랬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죠, 지금.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은 전부 다 조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실비의 범위는 일단은 이제 이 정도 조례가 정하고 있고요.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확인 설명을 할 때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었으니까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다?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근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자체는 취득 의뢰인에 유리한 제도죠.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실비는 그럼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실비. 후불적 성격이죠, 이거. 개공이 먼저 지출한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 따라왔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휴가도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중개사법 공부도 했으므로 수업이 지금서부터는 원활해지겠죠? 자, 그러면 문제집 돌아갑니다. 148쪽. 보수는 금방 맞춰요. 자, 그럼 갑니다. 148쪽의 1번 문제. 17의 기출문제였네요, 이거.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죠?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했어요. 2번 질문.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죠? 주택은 매매교환 임대차의 구분이 있죠? 예,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중개보수는 주택의 소유거나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른다. OX. X. 주택 소유지가 아니고 사무소 기준이다. 잘 묻는 지문이고요. 4번 질문. 교환의 경우 그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사물의 가액을 거래금으로 한다. 교환은 큰 것 기준이죠. 그래서 맞고요. 5번.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 세 가지 다 충족했나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충족했죠?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 기한에 관한 거래 금액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그 중개보수 문제는요, 일단은 이론을 물어봤잖아요. 이론을 물어볼 때는
꼭 주의할 점이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를 꼭 구분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한도체계가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크게 나눠져 있죠.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거죠.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입광공에 대해서 모두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걸 꼭 구분하고 시작하세요. 물건이 주택인지 토지인지 이걸 구분하면서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우리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이 뭐예요? 계약 체결 시? 원칙은 약정 아니에요? 약정이죠. 약정이고 이런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근데 이게 원칙이란 말을 참 주의하긴 해야 되는데 좋아요. 1번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1번 원칙은 약정이다. 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틀린 걸로 가고 2번 개업공사가 중개보수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찬다. 맞아요? 영등포, 휴게소 보자, 게시 의무 위반. 100과 맞죠? 3번님은 개업공사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중개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청권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왜 그래요? 상인이니까. 개공이 상인이니까. 다음 4번님은 거래계약이 거래당사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개업공사에게는 여전히 중개보수청권이 있는다.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5번님은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할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소 기준입니다. 3번 가시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소정의 중개 보수를 받는다. 맞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거예요. 다음 2번 질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확인해 소요된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권리관계 확인해 소요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고, 그럼 3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님은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 외라고 했어요, 지금.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의 경우 1,000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는 1,000분의 4 유로의 범위에서 정한다. 그럼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는 얘기는 이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 갖춘 걸 얘기하겠죠. 이거. 그 외의 물건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재지 조례와 주택소재지 시도조례가 틀린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OX. X. 물건지가 아니고 사무소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업 대표 이용 150페이지 갑니다. 이건 18의 기출문제였어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 나왔죠, 지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 나서 특별시광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까? 주택이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하죠. 맞고. 2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 외의 이제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다. OX. X. 우리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OP와 OP 외로 구분했죠. 그러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OP는 0.5%, 0.4%라는 거죠. 그 밖의 물건은 모두 어떻게 하는 거예요? 0.9%.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각각 받되 일단 1,000분의 9 그렇게 하는데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OP에 대해서는 0.5, 0.4로 갑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다음
3번입니다.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에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